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우리 공방,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뒷배경으로 보고 계시는 제 개인 작업실이자 공방이자 개방되어 있는 이 공방. 이 공방에 선생님이 지금 현재 지도하고 있는 그 회원이라든지 뭐 우리끼리는 그냥 문화생이라고도 부르는데 공방에 식구들이 얼마나 되는지 몇 분이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분이 계셔서 그에 대한 사실적인 좀 답변을 해드릴까 합니다. 공방을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이거나 현재 공방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이렇게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 한 사람의 그 결과,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조건, 환경, 결과가 저하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르고 경력이 다르고 공방의 형태가 다르고 추구하는 방식이 다른 여러분들하고 다 똑같기는 어렵겠으나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금 제가 이 일을 30여 년을 하면서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는 공방이 없었고 절반이 지나면서 이제 공방을 갖게 된 곳이에요. 제 개인 작업실이자 개방되어 있는 이제 공방을 갖게 된 곳이고, 20여 년 전부터 저는 이제 그 공방이나 현장에서 목수나 또는 취미를 하는 분들을 지도했죠. 그래서 그 저에게 지도를 받은 분들이 학생 단체를 다 포함하면 1000명은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100명 이상이 공방을 창업했거나 직업 목수가 됐거나 또는 개인 작업장을 취미로 가진 개인 작업장을 개인이 갖는다는 거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저 소음이나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돼야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집에 있는 베란다 작업실 뭐 이런 것들도 개인 작업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한계성이 있죠. 어쨌든 제가 전문가라고 해서 길러낸 분들이 현재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제가 이런 머릿수 몇 개 들고 나와서 여러분 앞에 이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저 저에게 주어진 삶, 운명처럼 다가온 일을 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묵묵히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양이 된 것이고,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는 정말 밤샘 일도 많았고 바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저와 같은 직종에 일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타고 다니는 차의 주행 거리가 어마어마하죠. 이건 뭐 거의 준 택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보통 택시가 하루에 뭐 한 200~300km 정도를 달린다고 하면 저는 시내에서 100km 이상씩을 다녀야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또한 이제 그 이후에 작업실을 가지면서부터 공방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현장을 다니는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현장과 공방 일이 병행된다 그래서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나이도 이제 꼰대 나이가 됐고, 그리고 이 어떤 세대층이 생기면서 젊은 사람들이 잘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연령대가 돼 있고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돼 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일, 고건축을 하고 뭐 서양식 중목을 하고 경량을 하고 공방에서 현장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공방에서 가구를 짜고 조형을 하고 조각을 하고 이런 별별 걸 다 해보고 산 것도 역시도 이제 그 운명처럼 주어진 삶을 했던 거고, 저 역시도 젊을 때는 얼치기였죠. 생뚱이었던 시절이 있고 얼치기였고, 뭘 하나 하면 제대로 만드는 것도 없이 맨 사고만 치고 그런 과거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만 보고 지금의 저를 보면 그게 믿어지지 않는, 제가 봐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그냥 흔한 말로 우리가 짤짤이에서 종이접기에서 온 건 아니고 알게 모르게 노력을 했고, 그렇게 운명처럼 또는 운명을 개척하며 살았다거나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제가 개인 작업실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게 이제 수익 구조를 어떤 걸 하든
일단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올 때 처음에 이제 저하고 아는 분들의 일부는 너처럼 하면 안 된다. 너처럼 공방을 운영해서는 안 되고 너처럼 하면 정말 안타까운 게 머지않아 문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제 공방에 개업식을 할 때 제가 그때 꼭 좀 모셨으면 하는 분들 명단만 따로 만들어서 단체 문자 이런 거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서 제 기억에 한 5, 60명 정도 그 정도의 분들한테만 직접 전화를 다 하고 이런 자세한 뭐 위치나 이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문자로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모셨는데 제 기억에는 그때 제가 꼭 모셨으면 하는 분들 중에 한 분도 빠진 분이 없이 왔습니다. 정말 지금도 그거는 이게 20년 전 일이지만 정말 그 감사하게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중에 한 분은 저기 저 경기도 이천 광주에서 그 해외로 나간다고 택시 타고 그 인천공항을 간다고 지나가다가 그때 제 공방이 부천시에 있었는데 거기 내리셨어요. 택시 세워놓고 이 공방에 들어와서 그 택시 요금의 그 3, 40분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이 공방에서 한참 이렇게 좀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갔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 이후에 그분은 일찍 좀 이렇게 그 돌아가셔서 정말 제가 충격을 받고 이제 안타까웠던 분이고 정말 스스럼 없이 정말 친구처럼 지냈던 분인데 정말 그분이 돌아가신 건 정말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그 일하는 그분은 이제 직접 뭘 만드는 목수가 아니고 유통 관련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우리 이 계통에 정말 별이 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마인드도 좋고 그 유통하는데 엄청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분인데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쨌든 그렇게 개업식을 할 때 너처럼 하면은 머지않아 문을 닫을 거라고 우려해서 그 오신 분들 끝까지 남아서 저녁에 막 11시까지 남아서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왜냐하면 이제 현실화가 되고 나니까 걱정이 돼서 남의 일 같지 않아서 한마디라도 좀 조언을 해주려고 남았던 분들 정말 지금도 그분들의 그런 마음 씀씀이는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이게 그분들 그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현역에 남아있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돈이 벌리든 안 벌리든 이게 뭐 이름이 나든 안 나든 작품이 남든 안 남든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그냥 아무리 세상이 뭐 좋고 어려워도 떼돈을 벌어도 내 돈 아닌 건 피해갔고 눈앞에 돈이 보여도 저거 내 거 아닌 거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고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우리가 밥을 굶은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우려했던 분들 중에 끝까지 지금 이 공방을 유지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연세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은퇴가 되신 분도 있지만 그 중에는 저보다 연세가 더 젊은 나이가 더 젊은 분들도 있었는데 떼돈을 번 분은 뭐 그냥 오픈카에 외제차에 나비넥타이 메고 다닐지언정 뭘 만드는 그 손길을 끊었고 어떤 분들은 어려워서 조금 어렵다고 문을 닫았는데 저는 애초부터 어려움은 충분히 내다볼 수 있었고 예상할 수 있었어요. 충분한 그런 통찰력을 갖고 시작했고 어느 정도 그 이후에 통찰력을 더 키웠기 때문에 눈앞의 어려움은 우리가 감내하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다. 뭐 조금 어렵다고 이게 뭐 물론 이제 돈으로 따지면 못할 일인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걸 꼭 그렇게 그 돈으로만 봐서 할 직업은 아니었다. 고로 우리 스스로가 좀 감내하고 지켜내고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어떻게든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면서 살아남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현장과 공방에서 사람들을 지도하면서 공방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수익 구조의 일환으로 사람들을 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물론 그 안에는 선진 문화를 보급하려고 하는 그 애쓰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 수익 구조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거 말고 의뢰 들어오는 제작품을 만드는 거 말고 또 제가 양산을 위해서 판매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잠깐만 전화가 오는데 이거 받고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뭐
선거철인가 요즘 전화 엄청 옵니다. 그래서 일절 저는 뭐 그런 거에 관여 안 해서 관심도 없고 어쨌든 이게 끝까지 살아남은 제가 이 자랑을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공방을 시작해서 좀 유익한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럴 때 많은 고민을 했고 그 이전에 이미 그 정립된 생각을 가지고 공방에서 사람들을 지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지도하려면 수익구조 삼아 하는 거, 일종의 수익구조 삼아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역시 아마 목표가 있고 비슷한 일을 하는 여러분들 역시 목표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너무 없어도 좀 괴로울 테고 뭐 돈 때문에도 돈 때문만이 아니겠지만 이게 자존감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정도 되는 사람이 사람들 지도한다고 오픈을 했는데 아무도 배우러 안 와. 그러면 얼마나 그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기운이 빠지겠어요. 그런 우려 속에 했는데 그거를 공개하자마자 그냥 첫날부터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문의를 하고 그러셔갖고 저도 놀랐어요. 나중에 그분들 개개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그 전에 하고 있던 뭐 개인 카페나 블로그를 항상 들어와서 요이순빛단 같은 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제 그런 걸 공개하니까 이제 그날로 이제 들어와서 등록하신 분도 있어서 이런 이제 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쌓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를 들면 뭐 월요일 오전반 뭐 이런 식으로 수요일 저녁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분들 스케줄에 맞춰서 시작을 했고 주말에 토요일 오전반 뭐 토요일 오후반 일요일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이게 이제 갑자기는 아니고 인원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들어온 분들이 쉽게 나가는 경우는 없고 일반 시중에 있는 DIY 공방은 2달, 3달을 등록하고도 그걸 채우는 분들이 거의 없다 그러는데 우리 공방은 그냥 뭐 다달이 와서 그냥 월사금을 내도 이게 다 그냥 6개월, 1년 이상 되는 분들이 이게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나중에 제일 많을 때 이게 뭐 오늘 이야기의 정점이 되나 이게 뭐 처음에는 10명, 20명, 30명, 40명에서 최고 많을 때가 47명이었어요. 그게 47명이 되고 나니까 이게 월요일 오전 반, 오후 반, 저녁 반 이게 한 동시간대에 가급적이면 5명에서 7명을 넘지 않게 제가 돌아가면서 충분히 왜냐하면 진도 과정이 다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체 교육을 원치 않았던 것이 3명 넘어가고 5명 넘어갔을 때 같은 걸 가르쳐도 개인차가 발생하고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빠지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절대 못 따라옵니다. 그리고 5명을 가르치거나 3명을 가르치거나 항상 한 명이 주가 되고 나머지들은 잘 못 따라와요. 우리처럼 학창 시절부터 이런 생활을 해본 분들은 그걸 너무 잘하는 거야. 일종의 특기생하고 특기생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와서 똑같은 월사금을 내고 똑같은 걸 배우는데 5명 중에 3명은 버리고 가야 되냐?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이분들 역시도 어떻게든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주입을 통해서라도 본인이 원하면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저는 전체 인원을 다 분산시키다 보니까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풀타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녁반까지. 저녁반들은 보통 빨리 오는 분들이 한 대여섯 시, 늦게 오는 분들은 7시 반, 8시에 오니까 빨리 끝나야 10시, 11시인 거예요. 저는 그것도 너무너무 그게 이제 기뻐서 제가 목표했던 것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노력을 했고 진짜 한동안은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공방의 스태프들이 그분들 다 일정을 조정하고 또 그분들 또 도와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 물론 부족하죠. 지금의 잠시 후에 말씀드린 이 모든 결과의 탓은 제 탓입니다. 책임도 제 책임이고 유일하게 그 중에 못한 사람 하나 꼽아봐. 그러면 그게 바로 저예요. 바로 저 한 사람이야. 모든 책임은 다 저에게 있고 그 모든 그 부족함도 다 저한테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방은 대로변 버스 정거장 옆에 그 작은 카페트 깔린 샵이 아니고 대로변에서 한 200-300m 올라와서 이렇게 패널로 진 작업하기만 그저 좋은 이런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만 그런 것이 입지만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우리 공방에 들어오는 거는 문턱이 높은 곳이에요. 저는 재료 판매를 목적으로 DIY 공방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쨌든 DIY라는 슬로건은 있으되
어느 정도 반도제 형식을 다 띄고 대패질, 끌질, 톱질 이런 걸 다 가르쳐가면서 직접 마감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지도해가면서 했고, 그리고 그 거쳐간 분들 아시겠지만 시간 조금 지나면 이 공방 안에 있는 모든 공작 기계를 다루게 됩니다. 밴드소, 수압대패, 자동대패, 테이블소, 라우터, 목선반, 스카시, 그 다음에 핸드툴까지 다 배워서 직접 조작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어디 뭐 출타를 가도 그 시간에 혼자 할 수 있는 분들은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다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 공방 안에는 CCTV가 8대가 있고, 그리고 세콤이 장치가 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공방에 오면 세콤을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갖춘 곳인데, 자, 47명쯤이 이제 공방 문화생이 쌓이면, 글쎄 우리끼리는 그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다른 지방에서 이제 공방을 하는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공방이 1등이에요. 뭘로 1등이야? 그랬더니 인원 1등, 동시간대에 있는 그 문화생 숫자 1등, 그 다음에 수익률 1등. 글쎄 난 둘 다 뭐 믿기진 않는데, 어쨌든 우리 같이 가치 중심적인 거를 추구하는 공방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오랫동안 배운다는 거는 정말 좋은 거죠. 물론 47명이 쌓일 때까지 거쳐간 분들은 더 많습니다. 하지만 2, 3개월 동안만 그만두지 않고 잘 버티면, 6개월 정도만 잘 꾸준히 배우면 그 뒤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지는 그 참 좋은 방식이었는데, 물론 이제 저의 부족함, 제가 저의 의의를 다하지 못한 부족함 때문에 그런 단계를 넘지 못하고 그냥 목공이라는 큰 틀의 문화를 그만둔 분들도 많죠. 지금도 정말 그거는 가슴 아프고, 이거는 어디 가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무조건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나 말고는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기 우리 문화생 간의 뭐 어떤 이견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도 아예 없던 공방이고, 그리고 저와 문화생들 간의 어떤 뭐 이렇게 마찰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공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방하는 후배들이 또는 동료들이 그걸 그렇게 부러워했어. 우리 공방은 정말 출석률이 막 95%, 100% 가까이 되고, 그리고 이 공방에 대한 그 애정도라든지 나름의 이제 그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런 신뢰성을 쌓은 것들은 너무너무 좋은 공방이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47명이 됐을 때 이거를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50명 찍어보자. 진짜 1등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후배들한테 좀 귀감이 될 수 있으면 해보자. 그때 터진 게 뭡니까? 메르스입니다. 메르스. 메르스가 뭐 메르츠인지 뭔지 뭐 우린 이름도 모르고 그런 뭐 개념 자체가 없을 텐데, 메르스가 터지고 사람들이 밖에 안 다니면서 이게 갑자기 공방에 이제 회원들이 쭉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7명이 30명 이하로 내려갔어요. 물론 그 30명 이하로 내려간 개체도 적지 않은 개체고, 저는 뭐 크게 불만은 없었는데 다만 그런 현상에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그래서 이제 그때 한 20명대까지 내려갔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우한 폐렴이라는 게 터집니다. 중공발 우한 폐렴이 터지면서, 이게 우한 폐렴이 터졌을 때 그 20명이 그 좀 넘었던 그 문화생들이 출석률이 그때도 거의 100%였어요. 이 희한하지. 응? 출석률이 다 거의 100%였어요. 근데 제가 한옥 짓는 그 일 때문에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갑자기 더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이 목숨줄을 쥐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이제 알게 되는 수순인데, 그때 쭉쭉쭉 빠져가지고 10명대 이하로 막 내려갈랑 말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방 식구들끼리 그때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게 한 자리로 9명 이하로 내려가면 이건 접자. 돈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이 대중들이 그렇게 그런 거에 뭐 벌벌 떨고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계속 그 반복되는 위험을 끌어안아가면서 이거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 코로나 5인 이상 집합금지,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 회복됐냐?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한데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저는 이제 흔한 말로 이제 꼰대 나이가 됐고, 누가 시내 중심가에 있는 30대 팔팔해 보이고 잘생긴 목수들 찾아가지, 저같이 나이 들고 저 고집 있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안 해준 사람을 누가 찾아가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그런 핸디캡도 갖고 있고, 저는 SNS든 뭐 홈페이지든 뭐 어떤 광고 홍보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뭐 대로변에 현수막도 갖다 걸고 뭐 이런 걸 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제 발로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그냥 그분하고 대화를 해봐서 가르칠 만한 사람이면 가르치고 아니면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한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코로나 이후 지금 몇 년이죠. 코로나가 끝나고 몇 년 동안 문의 전화도 뭐 1년에 몇 통, 하루에 몇 통씩 오던, 또는 일주일에 몇 통씩 오던 전화가 지금은 뭐 몇 개월에 한 번, 몇 주에 한 번 전화 올까 말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목공을 배우거나 목수가 돼보겠다고 찾아오는 분들도 현저하게 그 개체가 줄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장의 목수가 되겠다고 일부 하는 분들 아주 극소수, 한두 분. 그리고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 공방에 다녀서 적어도 공방 짬밥이 한 7, 8년 이렇게 되신 분들, 어지간한 거 혼자 할 수 있고 중간중간에만 그냥 확인차 저하고 대화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거나 시범을 보여주면 할 수 있는 분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없어도 그냥 있죠. 제가 없는 날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그냥 공방에 와서 그냥 놀다가 식사하고 가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제 뭐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의 공방의 그 문화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에서 궁금해하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그냥 기준을 잡아보시고, 이게 그 수익 구조 삼아서 공방을 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경험이 없고 실력이 좀 부족해서 밖에 나가서 일하거나 작품 활동하기가 좀 불편한 분들은 일부 사람들을 지도해가면서 그 공방 운영이 이렇게 그 성장할 때까지, 그런 이제 그 어떤 기틀이 마련될 때까지 그런 이제 어떤 수익 구조가 필요한데,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 제가 뭐 좀 잘하고 좀 낫고 열려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시중에 있는 대형마트가 큰 게 몇 개 생긴다고 근처에 그 편의점이 다 문 닫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현재는 우리 공방에는 올드 멤버만 남아서 그 월사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올드 멤버들은 월사금이라는 개념이 없이 공방의 그 전기세 정도의 일부를 충당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는 그 월사금에 비하면 반값이 한참 안 되는, 한 3분의 1 정도 되나, 그 정도의 비용을 내면서 이제 공방에 나오고, 그것도 뭐 누가 보면 말이 안 되겠지만 제가 왜 그렇게 하냐, 그 이전에 그분들은 공방에 그 긴 세월 동안 충분히 기여를 했다고 보고, 그리고 이쯤 기여한 상태에서 본인들은 어떤 공방을 창업하거나 개인 작업실을 만들 생각 없이 그냥 공방과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그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좀 양보하는 것이죠. 왜 돈을 그거밖에 안 받냐, 그렇게 본인들이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어려울 때는 그것도 좀 번복을 하고 싶고 다시 이렇게 또 제도를 좀 바꾸고 싶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그때 그냥 뭐 그럽니까? 이게 무당집도 아니고 종교 시설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저의 생각과 기조를 그냥 유지하는 것이고, 어쨌든 제가 은퇴해서 공방을 접을 때까지는 같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몇 분 더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기다립니다. 지금도 이른 나이에 일찍 이쪽으로 투신해서 이거를 배우려고 하는 분들, 물론 저한테는 저한테는 항상 그 테스트라는 게 있죠. 항상 이게 나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인성과 두뇌와
그 어떤 바탕이 있어야 돼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하면 너무 힘들어. 너무 요즘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어느 정도 밑바탕이 되는 상태에서 들어오면 성장을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적 투자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는 이제 금전적인 여유도 있어야 좀 빨리 배울 수 있죠. 취미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이거를 직업 삼거나 하려고 그러면 2, 3년 정도를 배워야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 그만두고 투신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만 해도 확실히 뭔가 이렇게 가시적인 그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취미자 10년이 전공자 뭐 2년 한 사람들 못 이긴다고 하는 뭐 이런 것처럼 이 목공 또는 공예 이 전반적인 이 건축 관련된 인테리어 관련된 일이 다 그 비슷한 맥락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쨌든 저는 그 세월이 흘러서 나이도 좀 들었고 지금은 돈을 떠나서 정말로 나는 이거를 직업 삼아서 정말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 환경이 너무 돈이 없는데 이걸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러면 공방에 한번 와보세요. 저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고. 제가 이거를 꼭 돈 때문에 사람들을 돈 받고 지도하고 여기가 이제 학원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 그렇게 돈 안 내고 배운 분들도 사실 있어. 근데 그걸 다 그렇게 해버리면 여기가 무슨 아수라장이 될까봐 제가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오히려 돈을 내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 낸 돈이 아까워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낸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하고 더 그 공방에 나오는 습관을 들이고 이런 걸 과정을 거치지, 공짜로 배운 사람들 그냥 뭐 대충 문 깨고 이렇게 한 사람들 잘 안 나와요. 열심히 안 하고. 이 공방에서 제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정말 접신물에 코라도 박을 것처럼 막 그렇게 달달거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 하다 그만두고 정말 묵묵히 이게 할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는 거. 그리고 저는 유명인이 아니지만 저 말고 저보다 더 유명한 분들, 예를 들면 뭐 문화재나 명장이 됐거나 기타 더 유명해진 분들, 그분들의 후예들 보면 자기 선생이 문화재고 명장이지 본인이 아닌데 이상한 뽕만 딱 들어가서 그냥 폼 잡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어디 저 서울 대로변에 암흑의 가구, 암흑의 갤러리라고 이름 내면 그게 저 돈 버는 길인 줄 알고 그런 사람들 다 망했잖아요.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거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어디 서울 시내 대로변에 월세 4,500 내는 데 가서 공방 차려봐. 뭘로 월세 4,500 냅니까? 관리비는 없고 뭐 거기에 뭐 왔다 갔다 기름값 밥 먹고 뭐 소모품값 유지비 엄청 들어갈 텐데 집에 생활비는 안 갖다 줘? 한 달에 돈 1,000만 원 벌어도 부족할 텐데. 그러면 그렇게 한 분들 개인적인 경험과 실력은 한 달 내내 24시간 일하면 그 돈 1,000만 원 벌 수 있는 실력들 갖고 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하루에 적게는 8만 원, 많아야 13만 원짜리야. 처음엔 누구나 다 그래. 과거에 나도 그랬다 그랬잖아. 사고뭉치였다고. 똑바로 하는 거 한 개도 없었다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어떤 그 나름의 대가의 반열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짤짤해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어디 아무리 지 선생이 유명하고 장인이라고 명장이라고 거기서 깨작깨작해서 2, 3년 배우면 뭐야? 2, 3년이나 똑바로 배웠어? 취미생활하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2, 3년 배운 거 가지고 뭐 그냥 자기들끼리 그게 집단화가 돼갖고 시들리듯이 공방을 차려갖고 다 망했잖아.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바보 같은 거지. 그렇게 해갖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라도 그 중에 살아남은 분이 있으면 그분들은 목수야. 자기 선생이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끝까지 이 일을 할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지 선생이 유명하고 지는 아닌 놈들은 지가 그 선생 손이 짙게 아니고 지가 지 선생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한 사람들은 다 망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묵묵히 이 길을 갈 사람들이에요. 잘 되든 안 되든 지 선생이 누구든 지가 누구든 관계없이 이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유튜브 시대에 SNS 시대에 다 그런 걸로 이제 광고하고 다 그런 걸로 이제 감성 팔아서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글쎄 우리는 그런 거를 안 해봐갖고 잘 모르겠네. 그래서 오늘은 제 이 영상을 통해 우리 공방에 지금 문화생들이 몇 명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냥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방을 운영하거나 미래에 이제 공방 창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 이런 영상 하나쯤 보시고 잘 참고해서 부디 청출어람 저보다 또는 여러분의 선배들보다 나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제가 빌어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남은 하루 좋은 시간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